오늘 반등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반등이 상승의 시작인지 하락전 마지막 반등인지 차트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직전 영상 관점 그대로 진행되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단기 반등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설명드렸고요. 지난 영상 빠르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모습이고 해당 구간에 242동 평균선 및 22동 평균선이 하반 길기로 강하게 내려오며 20, 240 그리고 매물대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해 줄 것입니다. 즉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돌파를 실패해 줄 가능성이 높고 상방보다는 하방이 달 가능성이 우세한 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말씀드릴 일봉 하락 시그널과도 일치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 이후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설명드렸었던 2890 지지선까지 하락 나와주었으며 현재는 3050에서 3080 매물대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댓글들을 보면 관점이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건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단위 관점입니다. 장기 시나리오를 고정해 두고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날의 흐름, 구조, 수급을 기준으로 매일 리셋해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5개 영상 기준으로 보면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향과 주요 구간을 맞췄고요. 어제도 반등, 재하락, 지지선 반등까지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인데 매일 관점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분석과는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관점, 고정 시나리오 위주의 분석을 원하시면 그에 맞는 채널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현재 저의 채널은 매일 바뀌는 시장을 매일 점검하는 곳입니다. 어제 오후 인사이트 방에서는 반등 이후 반전 구간에서 5분봉에 대한 숏 진입 가능 구간을 공유드렸고 이후 신호등 지표 시그널과 제 반향성이 동시에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입했던 구간을 미리 녹화해둔 영상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 채널 이탈 저항 구간에서 신호등 지표 세모 신호가 등장해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구간들에서 홀딩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홀딩을 이어 나갔었고요. 큰 시간봉 구간에 하락 반향성이 일치하고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0.75 되돌림 구간 절반 TP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TP 설정 이후 계속해서 홀딩 관점 이어가면서 유지를 해 나갔었고요. 예상했던 반향성대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0.75 되돌림 구간을 도달 절반 TP가에서 성공적으로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며 홀딩을 이어나가다 전저점 구간 및 가로줄 구간에서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 이익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단기 반등 이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하락 눌림 구간에서 진입해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데일리 브리핑이며 하루의 단타나 매매 반향성을 짚어드리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입할 때 사용한 신호등 지표는 3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원을 만든 제 스승 트레이더 라노님이 내동 매매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매매 전용 지표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차트 분석 관점과 신호가 동시에 겹칠 때만 진입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조건에서의 실제 매매 승률은 9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호등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 정보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더리움의 반향성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 영상과 동일한 관점입니다. 3055불에서 3080불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재차 하락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브리핑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드린 내용입니다. 일본 기준 보조 지표의 하락 시그널은 현재도 유효하게 진행 중이고 3050, 3080 구간은 명확한 매물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2890 구간에서 반등은 나와줬지만 이후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확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두 번째 근거와 함께 연계해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상단에 대한 돌파보다는 재차 돌파,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한시간봉의 하락 추세와 반향성입니다. 현재 한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역배열, 즉 명확한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반등은 매도 기회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62동 평균선과 일목구름대가 겹치는 저항 구간이며 해당 구간은 중기 추세 기준의 핵심 저항권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구간에서는 주요 반등 지점, 하락 구간에서는 주요 저항 관점으로서 적용이 되어 좋습니다.
현 구간 역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며 밀리는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시간봉 기준은 하락 근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음은 반향성입니다. 현재 1시간봉의 보조 지표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고점 부근에 위치해 준 모습이며 현 저항선 돌파에 실패할 경우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고점 시그널은 명확한 매도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4시간봉의 보조 지표는 아직 상승 시그널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단의 저항이 강력하고 일봉 보조 지표의 하락 시그널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데일리 관점에서는 4시간봉보다 1시간봉의 매도 시그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단 저항 구간인 3080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인사이트 방에서 돌파 이후 대응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오늘의 브리핑에 대한 결론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하락 시그널은 유효하고 3050에서 3080 구간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의 저항입니다. 1시간봉은 역별 하락 추세 구간으로 반등은 매도 구간의 우위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3080 돌파 전까지 상방 추격 관점은 배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락 시나리오로 우선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제 데일리 브리핑 관점과 실제 사용하는 지표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란과 댓글란에 있는 링크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